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들 잘 살고 계시죠? 예, 지금 버티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승자가 될 것 같아요.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, 그래도 움직이는 동네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. 거래가 좀 되고. 제 주변에 이제 신축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.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신통기획 지역들하고 모아타운, 그 다음에 역세권 재개발 쪽에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자료를요, 저희 재개발 연구회 사이트에 교육 자료실이라고 있어요. 교육 세미나의 교육 자료실 보면 역세권 활성화 운영 기준 올려놨거든요. 근데 이게 상당히 예민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동안 그 신통기획 쪽에 거리산정 기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역세권 개발로 턴을 했는데 그게 좀 거리산정 기준이라서 좀 빠져 있으니까요. 그쪽을 좀 제재를 좀 가하려고 하는 좀 모양새가 있어서 조금 이따 한번 짚어드릴게요. 어떤 지역이 앞으로는 역세권 개발에 좀 불리한 지역인지, 개정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. 근데 저도 좀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는데, 저도 해석이 안 돼서 구청 몇 군데 전화해 봤더니 구청 담당자분들은 다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. 근데 서울시는 통화가 안 돼요. 서울시는 계속 통화 중이고, 담당 부서가. 그리고 은평구 쪽하고 몇 군데 전화해 봤는데, 그쪽 담당자분들은 이건 그건 아닐 거다고 하는데, 제가 해석하는 건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좀 있어서, 그걸 좀 좀 이따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. 우선 제가 지금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있잖아요.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도 좀 아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다음 주 저희 원래 하는 수업은 그냥 계속 진행을 하고요. 원래 하는 수업은 진행하고 원래 하는 수업은 7시부터 8시까지 진행을 하고요. 그 다음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정도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한 그런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해요.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신통은 뭐고, 뭐하는 뭐고, 역세권 재개발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좀 체계적으로 좀 짚어볼게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. 일반인들은 아직 전혀 모르거든요. 이게 뭔지도. 그냥 권리산정 기준이 지나면 물건을 못 파는 줄 알고 있어요. 못 파는 문제가 아니고 물건이 없어지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. 그래서 물건을 이게 권리산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일반인도 좀 알기 쉽게끔, 그다음에 또 우리 멤버들 중에서도 늦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지금 뭐 이렇게 경기가 아주 안 좋지만 유일하게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신통, 모아, 역세권 재개발이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투자하시려는 분 있으면 이걸 좀 주의해서 보셔라.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 목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저희 본 수업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이후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요 권리산정 기준일만 딱 떨어뜨려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거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린 건데, 뭐,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그냥 참여하시는 거고, 일반인들한테 제가 한 10,000원 정도 받고 있어요. 뭐 비싼 금액 아닌 것 같은데, 혹시라도 주변에 좀 중개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워낙에 모르잖아요. 좀 이게 뭔지도. 그러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, 우리 정회원으로 가입할 정도의 자금력은 안 되신다. 이제 이런 분들 있으시면, 여기 친구 공유하게 해가지고 좀 많이 좀 전달해 주셔서,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 지역에서 중개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슈니까 좀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이제 오늘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. 오늘은 이제 추진위원회, 뭐 사업시행인가, 조합 설립인가 이런 부분들을 할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스타일의 수업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. 이게 그냥 법에 이렇게 딱딱딱 나와 있는 절차를 이걸 뭐다 읽어보면 되는 일인데 이걸 굳이 수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읽을 시간도 사실 없고 또 읽는 거를 어떤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또 달리 해석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확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,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, 과연 보통 이제 이러잖아요. 재개발에 투자한다, 재건축에 투자한다, 신통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걸 그냥 난 투자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시행자로 가는 거거든요. 뭐 반포에 뭐 어디가 삼성이 분양한다 그러면은 삼성이 아파트를 주는 줄 알고 있잖아요. 그럼 삼성이 추진위원회인가요? 그건 아니잖아요. 거기에 또 주민들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내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,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들도 좀 알 필요가 있고, 그럼 주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, 지위에 있다는 뜻은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니까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고, 그 다음에 그 권한의 범위를 서로 행사할 때 어떤 관계의 성립이 될 것이냐, 그럴 때 추진위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, 조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, 주민협의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, 그냥 주민협의체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서로 그 주민들끼리 모여서
그냥 한다면 그러면 그 각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. 우선 추진위원회 사업시행과 가리처분이 없는, 그러니까 아예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업을 보면 뭐 당연히 그냥 내가 땅 사서 내가 집 지으면 그냥 내가 시행자가 되는 거고, 내가 설계업자 불러서 내가 건설업자 불러서 하면 되는 거죠. 이제 그런 요령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개념이 잘 비교 극과 극으로 비교되는, 같은 범주에 있으면서 비교되는 게 자율주택 정비사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, 아, 얘는 왜 추진위원회가 없는지, 아, 그리고 왜 재개발 재건축은 추진위원회가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이렇게 있는지, 이런 것들을, 관리처분은 왜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없지, 이런 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.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빈지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의 한 방식인데요. 근데 단독주택지는 9세대 미만인 경우에 하도록 하고 있고요. 다세대는 19세대 미만인 경우에 하도록 하고 있어요. 요거보다 더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개발이나 또는 소규모 재건축 이렇게 가야 돼요.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작다. 그러면 집 몇 명에서 모여서 할 때는 요거를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라고 부르는데, 그게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. 도시 지역 중에서, 농어촌 지역은 안 되고요. 도시 지역 중에서 도시 활력 증진 사업구역이라고 또 별도 지정되는 지역이 있거든요.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했다가 해제된 지역들.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현지 개량 방식, 옛날 방식인데 개선 사업 지구 있는 지역들.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던 페인트 칠했던 동네들 있잖아요.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들. 이제 이런 지역들을, 그리고 그 밖에 시도 조례를 정하는 지역들을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보다도 좀 혜택을 좀 주고 있는데, 그때 어떤 형태로 가고 있냐면,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건축협정이라는 단어예요.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이제 모아타운도 이 건축협정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, 결국은 건축협정은 건축을 하려고 하는 개별의 어떤 권리자들이 모여서 서로 양해를 구하는 거거든요. 그게 서로 건축협정인데, 그러면 누구는 누구한테 뺏기고 누구는 누군가한테 더 주고 하는 그런 힘의 논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잘 협정을 맺어서 돈도 주고받고 해서 하라는 건데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별적인 소유자라면 요 한 사람은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고 요 한 사람은 집을 지을 수 있다면,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지으면 돼요. 이렇게 뭐 주차장 놓고 녹지 놓고 이렇게 지으면 되고, 이 사람도 이렇게 지으면 되는데, 이제 이 사람이 맹지가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집을 못 짓는다고요. 그때 요 셋이 협정을 맺으면, 그러면 이렇게 지어서 용적률을 다 찾아 먹게끔 해줘라.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주차장이 부지가 이제 일로 오는 거죠. 그죠? 그리고 이제 보면은 녹지가 다 여기 있는 녹지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고, 뭐 이제 이거는 현장마다 컨디션이 다르니까 그림이 달라지겠지만, 그러면 이제 요 사람이 지어진 건물이 더 커졌고, 뭐 요 사람은 좀 더 작아졌고요. 이 사람은 원래 건물을 못 지은 건물이었는데 이제 지을 수 있게끔 했고, 이러면은 요 세 명이서 이제 알콩달콩 뭔가 뜻이 잘 맞아야 되는데, 뭐 항상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끼리 잘 싸우잖아요. 뭐 주차 문제 때문에도 싸우고, 뭐 단 문제 때문에, 경계선 문제 때문에도 싸우고 하니까 좀 쉬운 일은 아니긴 해요.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동화적 발상으로 본다면 주민들끼리 힘을 잘 모아서 안 되는 땅을 좀 구원해주고, 그 대신에 좀 서로 간에 좀 조정을 보면 되겠죠. 이게 건축협정이에요.